예,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네,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학습회가 아니에요. 학습회도 아니고 또 이미 이제 뭐 해외 직방 카페에 들어가면은 동영상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오실 이유도 없으세요. 그런데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드릴 게 이제 생생한 통계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되는 거냐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시간이고, 근데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여기 오시면 그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 실제로 생생한 자료들을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막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물어보셔요. 중간중간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체계적인 건 어차피 다른 데 다 있어요. 근데 기왕 이까지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이렇게 해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압축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티쿤이 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 이거 통째로 자료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받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카페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자료가 뭐냐면 카페에 가시면 여기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에 해외 직판 설명 PPT 자료거든요. 이거 다운 받으시면 되니까 굳이 막 쓰고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티쿤이 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국내의 쇼핑몰을 만들잖아요. 근데 국내의 쇼핑몰 만들어서 성공할 확률은 정말 드뭅니다. 어떤 경우만 되냐? 내 물건이 있을 때는 국내에서도 돼요. 내 물건이 있을 때. 근데 소매업으로 사와서 하는 거는 국내에서 진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쿤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일본 사람이 티쿤을 이용해서 만든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은 이게 한국에서 운영된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현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하시잖아요. 근데 말만 중요하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들의 리스트예요. 열어볼게요. 용기 사이트예요. 용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영해요. 이 회사, 이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의 사람들 중에 일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한국에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가 대신 나가 있어요. 일본에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은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 이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객응대도 한국에 있고 온라인 마케팅 하는 분들도 한국에 계셔요. 사장님도 한국 계시고 일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운영에 개입하진 않아요. 우리는 일체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 회사에 일본 고객이 왔어요. 일본 고객은 회사 소개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회사 소개를 보고, 하여간 뭐 전화번호도 어딘가 있죠. 전화번호도 일본 전화번호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사카의 우리 사무실이에요. 이거는 동경에 있는 동경에 있는 사무실인데 일본 손님은 와서 봤을 때 그냥 이것만 보이는 거죠. 오사카에 본사가 있으면서 용기를 파는 회사인데 동경에도 사무실이 있구나. 그 동경에 사무실 가면 진짜 있어요. 우리 신주쿠역에 있거든요. 그 신주쿠역에 있는 회사란 거죠. 그 다음에 전화하면은 전화번호가 어디 나오나요? 하여간 뭐 전화번호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050은 일본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전화하면은 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일본 전화를 한국에 가져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 갈 때 070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본 인터넷 폰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일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셨어요? 일본인 채용을 일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손님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결제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본 사이트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반품도 오사카에서 받아주니까. 질문 좀 예, 하셔요. 지금 CS를 그 국내에서 한다고 그러죠. 네네, 네. 그럼 만약에 그 현지가 만약에 그 일본이면 일본인을 국내에서 채용. 그렇죠, 그렇죠. 배우자가 한국인인 일본인들, 그다음에 유학생들, 그다음에 한국이 좋아서 온 분들 많아요. 12만 8천 명이 있대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여기 교육실이고 바로 옆이 우리 사무실인데 우리가 직영하는 쇼핑몰은 한국에서 하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팔아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플랫폼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2개만 있는데 두 사이트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운영하는데 사업부가 5명이에요. 5명. 이것만 운영하는. 근데 4명이 일본인이에요. 4명이 일본인이에요. 그 다음에 티쿤이 운영하는 게 이 공기 간판이에요. 공기 간판. 여기도 7명 중에 4명이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루 종일 일본어로만 대화하는 거죠. 한국에 살지만.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화했는데 이상한 발음으로 전화하면 거부감 생기잖아요. 이거 사기꾼 아니야? 얘들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때 그냥 싸고 좋은가 이것만 따지게 만들어야지 뭐 이상하다. 야, 좀 얘들 뭐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는 내가 쓰려는 결제 수단이 없을 때 60%의 고객은 이탈한대요. 근데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쇼핑몰을 만든 분들이 결제를 뭐로 하냐 보면 이 결제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가 있잖아요. 컨비니, 편의점 결제예요. 온라인 결제를 편의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렉스 결제라는 거는 법인이 결제를 할 때 즉각 결제하지 않고 후불 결제를 하잖아요. 법인은 월말에 결제해 줄게. 근데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월말 결제해 준다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후불 신용 결제라는 결제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수수료를 3.2% 받는 거죠. 근데 막 법인 결제는 1억 결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여기 이제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렉스 결제를 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인 결제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인터넷 쇼핑몰은 하지 않지만 일반 상거래에서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치킨 배달해주고 거기서 결제 받아 가잖아요. 이게 대인 결제거든요. 뭐 짜장면 사 먹었어. 근데 그 배달해주는 사람이 결제기 가지고 오잖아요. 신용카드 결제하세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은 안 쓰잖아요. 대인 결제를 한국에도 있었는데 하도 안 써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이게 아직도 10.5%가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이런 쇼핑몰에서 고객이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대인 결제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대인 결제 제도가 없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현지화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티쿤은 그런 걸 워낙 잘한 거죠. 사람까지도 현지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용기를 보여드렸고요. 이게 용기였잖아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용기라는 사이트를 자기가 만들고 운영하는 거예요.
티쿤이라는 종합몰은 없어요. 여기 카페24 아시는 분 많으시죠? 카페24. 카페24하고 똑같은 거예요, 티쿤은. 그래서 카페24라는 종합몰은 없잖아요. 카페24라는 종합몰은 없어요. 카페24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회사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따로 개발자를 두지 않고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카페24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워낙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카페24는 해외로 못 가요. 티쿤은 해외로 갈 수 있는 카페24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용기라는 쇼핑몰을 만든 거죠. 우리 거지만 설명을 그렇게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예요. 비닐봉투 인쇄회사인데 이 회사가 티쿤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의 에드폴리라는 사이트를 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홍보 어떻게 해요? 홍보는 그냥 검색어 광고 하는 거예요. 검색어 광고. 그래서 뭐 야후에다가 비닐봉투 싸게 팔아요 그러면 비닐봉투 치고 들어와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티쿤이 예를 들어서 뭐 컵을 팔겠어 내가. 티쿤을 이용해서 에드컵이라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티쿤이 지금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2020년) 올해 합계액이 스티커는 현재 21억 원어치 팔았어요. 스티커 회사는. 21억 원어치 팔았고 명함 판매하는 쇼핑몰은 16억 원어치 1억 6천만 엔어치 팔았어요. 1억 6천만 엔어치. 그 다음에 이걸 크게 해달라고요? 좀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에드파일은 뭐 파는 데냐면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류 끼워서 주는 거. 이거 2개만 팔아가지고 얼마 팔았냐면 에드파일은 이건가요? 하여간 뭐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월 평균 3천만 원 이상 판 인터넷 쇼핑몰이 티쿤 이용점이라 그러거든요. 티쿤을 이용하는 회사 중에 월 3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데가 18개가 생긴 거예요. 18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다 오시기 전에 앞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길을 3천만 원, 월 3천만 원 팔아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원재료비 빼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티쿤은 17년째 해외 직판 사업을 해보면서 월 3천만 원이면 성공했다고 평가를 해요. 왜냐?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매출 올라가요. 끝도 없이 올라가요. 이게 왜 되느냐? 경쟁자가 없어요.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일본에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2004년에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았는데 아직까지도 일본의 택배 박스를 파는 한국 택배 회사가 없어요. 제가 충무로에서 티쿤이 명함 스티커를 팔아서 성공했다는 걸 정말 많이 알아요. 충무로 분들은 다 알아요. 저 실수해서 뭐 저번에 욕도 바가지로 먹었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셔요. 안 하시니까 그냥 일본 시장에서 저 혼자 인쇄물 파는 거예요. 근데 일본 업체는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뭐 그냥 파는 거죠. 그래서 일단 3천만 원어치만 팔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억까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티코는 뭐 여러분은 그나마 이렇게 많이 와주셨지만 최근에나 이렇게 오시지 그전에 많이 오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티쿤을. 근데 티쿤 혼자 어쨌든 18개 회사가 자리 잡게 하는데 도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사셔요, 이분들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해외 직판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홍보했냐면, 티콘이 제일 처음에 했었던 사이트는 이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한 거. 2004년도에 했는데, 광고 문구를 뭐로 적었냐면요. 광고 문구를, 택배 박스는 기준이,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바꿔서 저도 이제 못 찾겠어요. 우리가 운영 안 해요. 팔아버려가지고. 기본이 200 곱하기 140 곱하기 60. 200, 140, 60이 일본 우체국 1호 택배 박스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체국 1호 박스 23엔에 팔 때요. 하나에 23엔에 팔 때 저는 그 일본 야후 검색어 광고에 우체국 1호 박스 하나당 13엔으로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만 샘플 주문하잖아요. 가져가서 보면 우리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검색어 광고에 저 사람들이 230원에 팔던 건 나는 130원에 판다는데 안 사는 사람 바보잖아요. 그래서 명함도 일본 명함 1위 회사가 100매에 2,300엔에 팔 때 저는 500매에 980엔에 팔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명함 살 사람들은 명함 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메뉴에 나오는 거예요. 그땐 광고비가 한국보다 지금도 일본이 더 싸요. 그럼 뭐 명함 봤는데 그때 말도 멋있게 만들었죠. 옵셋 칼라 인쇄 100매에 양면 풀 칼라 500매에 980엔. 막 진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죠. 뭐.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회사도 그 가격에 만들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야, 이거 해외 직판은 정말 쉬운 장사구나 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권해서 이런 이제 실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매출 중에 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기 관련된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판단 말이죠. 뭐냐면, 이게 뭐냐면, 간판이에요, 간판. 옥외 간판. 옥외 간판도 한국에서 일본에 팔고. 이거는 네일 아트 용품. 네일 아트 용품 팔고. 가방류도 좀 있어요. 백앤 케이스. 알루미늄 가방. 이분이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이 바탕화면 좀 열어줄래요? 바탕화면 열어봐봐. 이게 백앤 케이스예요. 시작은 4월 달에 했는데 작년 4월에 했죠. 지금 이렇게 이런 매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대성공한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냈다. 그럼 이분은 진짜 대박 난 거예요. 내년 되면은 거의 뭐 쭉쭉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해외 직판을 이렇게 해보니까
일본에 처음 팔아보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1년 반은 다 헤매요. 1년 반 동안은 이렇게 해서 이게 장사가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 헤매요. 예를 들어 리얼 패브릭 진짜 잘 나가요. 이 회사는. 이게 매출표거든요. 첫 해, 둘째 해에 이렇게 성장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게 되냐고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첫 해는 완전히 바닥을 기잖아요. 첫 달이나 마지막 달에도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장사를 하겠어요? 둘째 달도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죠. 뭐 세 번째 좀 올라가요. 이때 재미없어요. 이럴 때는. 근데 이 사이에 정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케팅 경험이 쌓이고 담당자가 거의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일을 할 줄 아는 담당자로 바꿔야 되겠다는 다 바꿔요. 이런 매출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컵도 성공한 케이스인데 첫 해, 둘째 해 이런 그래프 나오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못해요. 이거 정말 힘들어서. 근데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1년 반에서 2년은 정말 그 경험을 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템 자체가 워낙 좋은 거예요. 이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냐면 이분이 알루미늄 가방인데 1000종류를 전시해 놓은 거예요. 종류가 1000개예요. 그 다음에 한 개만 만들어 달라 그래도 만들어줘요. 절대 강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개인이 사느냐? 악기상에서 사요. 악기상에서 막 1000개 단위로도 사고 그래요. 그리고 크게도 팔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화장품 있죠. 야, 진짜 다 있지 않아요? 이건 제가 이분한테는 말 조심해야 돼요. 이건 제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하여간 이걸로 얘기하지 않고 잘 보셔요. 이건 우리 거니까 막 얘기해도 편하거든요. 대부분의 제조자들은 내가 만든 물건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것만 팔아. 근데 소비자가 왜 그 회사 것만 사겠냐고요. 종합점에 가서 사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셔요. 저는 이 용기점에는 한국 용기도 팔고 독일 용기도 팔고 중국 용기도 팔고 일본 용기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화장품 이런 분들은 종합점으로 안 가고 내 걸 파는 데 집중하셔요. 매출 올리기 좀 힘들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판다는 거예요. 파는데 문제 없어요. 다만 이제 화장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 하시죠. 이거 후생성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사면은 관세 안 내잖아요.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는 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관세 내는 거죠? 내가 재판매하려고 살 때는 관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 소비자가 사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일본 고객은 일본 사이트인 줄 알아요. 티쿤 이런 걸 잘 해놓은 거죠. 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지금 그러면은 제품을 티쿤에서 만들어 놓고 소싱을 다 해놓고 판매자들 판매를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자기 물건이에요. 물건을 갖다 이거 자기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그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티쿤이 강점이 그 제품에 대해서 그 현지에는 경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티쿤을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티쿤이라는 프레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제품 자체 특성이나 그럼요. 네, 그게 사실 어쩌면 그럼요. 프레임보다 더 중요할 텐데 그렇죠. 그것을 소싱하는 그 방법은 본인의 역량에 따라 그렇죠. 예. 우리도 몰라요.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이 그 물류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 일본 현지에 배송을 하려면은 이제 설명드릴게요. 질문 나왔으니까. 티콘 글로 이게 이용점이라고 봐도 돼요. 이제 티콘을 이용한 좀 전에 뭐 용기니 이런 쇼핑몰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겉으로는 티쿤의 일본 법인이 운영해요. 그래서 고객은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그럼 이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물건 사자마자 여기서도 알잖아요. 관리자 페이지는 똑같으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포장해서 일로 수출해요. 한국에서 법인으로 그러면 예, 수출. 일로 수출하면 통과는 여기서 처리가 되고, 이 법인에서 다시 재판매하는 거죠. 수입해서 판매한다고요. 발송만 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다시 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분이 샀어. 그럼 물건은 형식적으로는 일로 가요. 이렇게 가는데 요즘 시대에는 서류만 그렇게 간 거고 실제로는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자, 여기서 고객이 요키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면 요키사에서는 우리가 미리 나눠준 사과와 일본 송장으로 출력을 해서 붙여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로 보내줘요. 그럼 물류센터에서 서류로는 여기에 수출했어요. 근데 서류라는 게 물건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서류로는 통관했어 이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요즘. 왜냐면 일본에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거를 까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물건은 그냥 쭉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냐? 티쿤에 여러분 이제 물건을 팔고 나서 포장한 다음에 티쿤에 갖다 놓으면 일본 사과와 택배사에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비행기 태워서 하네다 공항 도착시킨 다음에 통관 입구하고 배송 처리하는데 3시에 간 거를 오늘 밤 9시부터 배송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이게 별게 아닌 시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로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30분만 더 가면 일본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 한국의 판매자가 일본의 고객 10명한테 주문을 받아서 저쪽에 현지보금을 보내는데 그렇죠. 그 10명을 송장을 하나로 갈 거잖아요. 그 송장을 하나로 가죠. 네, 하나로 가면은 거기서 다시 재포장해서 이제 재포장한 게 아니라 각각 이미 포장된 거를 한 번 더 싸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출발할 때. 예. 그러면 안에 송장은 따로 다 있고. 송장은 따로 이제 각각 개별로 붙여지고 그렇죠. 일본에서 통용되는 송장은 그렇죠, 그렇죠. 있고, 겉에 큰 박스에다 그렇죠. 수출하는 거지. 그럼 이제 저쪽 그 하네다에 도착했을 땐 바깥 박스만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품은 오사카로. 우리 법인으로. 오사카. 거기서 모아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예. 근데 반품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품이 많아서 골치 아픈 제품은 이미 장사가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도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가장 반품 많은 제품은 뭘까요? 명함이에요, 명함. 명함은 티끌만한 것만 있어도 클레임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문제 안 되더라고. 품질 관리 해보니까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예. 예? 전자제품도 이게 막 분량이 많아서 못 파는 물건은 아예 상품이 아니니까 그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전자제품이 클레임 안 나요. 근데 이런 클레임도 걸리는 거죠. 티쿤처럼 뭐 잘난 척 해봤자 걸리는 거죠, 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에드사인이에요, 에드사인. 근데 지금 3개월째 물건을 못 팔아요. 리콜 명령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조사에서 만들었는데 경제 산업성에서 이제 거기도 국민 안전 때문에 이렇게 수거해서 검사한단 말이에요. 검사했더니 이게 감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700대를 팔았는데 이거 리콜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개월째 못 팔고 있어요. 이런 것도 걸려요. 뭐 살다 보면 걸리는 거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자기가 품질 관리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뒤에 먼저.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건데 네. 사업 진출해서 원년도에는 매출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통상 그렇다면 보통 업체들이 일본 마켓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자기가 학습을 해서 우리가 계속 학습시켜줘. 우리가 어떤 걸로 마켓 리서치를 해주세요? 마켓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우리 경험, 우리가 십몇 년 동안 해봤을 때의 경험을 계속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문도 해드려요. 아, 이 상품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케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은 해드려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뭐 아까 블루오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 부분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유, 방법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전해드려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오신다고 해서 더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공개했어요. 동영상으로도 다 소개를 드려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해외 직판이 훨씬 쉽다는 거죠. 경쟁자가 없어서요. 그게 통상 몇 년 아까 2년 정도 잡으셔요. 2년. 근데 이런 분은 정말 잘하신 경우예요. 백앤 케이스는 경우에 따라서 정말 잘하신 분들이고 특화돼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요령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많은 이용점들이 많잖아요. 선행 지표가 저희들이 제조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어디서 소싱해서 갈 수는 없나요? 아니요. 저희도 틱푼은 소싱할 수도 있고 전부 우리는 제조 기반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이 아니 틱푼 자체도 직접 팔았다니까요. 초창기엔 직접 팔다가 너무 우리가 해보니까 해외 직판이 돈 벌기 쉬운 거라서 다른 분들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외에 팔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도 사와서 팔았어요. 우리는 명함이 뭐 어떻게 만든지 몰라요. 지금도 스티커 어떻게 만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판 거예요. 저 근데요, 저 명함이나 이런 단추나 그거는 내뭐 상호나 브랜드로 달아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체 거 사서 다 상표가 있잖아요. 그 업체 브랜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경쟁자가만 생기고 뭐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경쟁자가 있는 거면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가는 거지. 그 나라 갔더니 경쟁자 있는 거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양말 진짜 경쟁자 버글버글합니다. 이런 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 경쟁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본에서 경쟁이 있는 걸 찾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 몫인데 여기에 요령은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티코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죠. 그렇죠. 경쟁자가 없다는 게 같은 업종은 독점적으로 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사람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가 없는 거고 이것도 일반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하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는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고요. 일본에 경쟁자가 없다고요. 일본에. 왜냐하면 우리가 나갈 때 이미 경쟁력이 있는 것만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느냐. 하여간 뭐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다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에 뭔 질문하셨죠? 경쟁력 조사하는 법. 이 페이지에 있었어요?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법.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면 돼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상위 10개 사이트만 가격 비교해 보면은 이게 경쟁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그 나라에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 나라를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을 전혀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티크를 통해서 저희 뭐 사이트를 하고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니까 그 좀 같이 들으시죠.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인터넷 서치가 요즘은 구글 자동 번역기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정말 사업 잘하셔요. 이분들. 사업 잘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사장님이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해외 직판에서 막 268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다행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제가 일본어를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도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일본 법인 좀 전에 나카오 유키오라는 대표 있잖아요. 저 친구는 2007년부터 일본 법인 대표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총괄 했었는데 얘가 한국어를 못해요. 우리 둘이 만나면 대화를 못해요, 진짜. 얘도 한국어 죽으라고 공부 안 하고 저도 일본어를 안 했기 때문에 둘이는 대화가 안 돼. 근데 파는 데 문제 없어.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담당자들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어 대충만 읽을 수 있으면 되고, 우리 저기 본부장님이 이제 리벨이라는 사이트 이거 운영하셔서 정말 잘하세요. 이현철 본부장님. 저 뒤에 서 있는데 일본어 못 하셔요. 못 하죠? 상관없다는 거지. 저기 여기까지 하고 잠깐 누구 좀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해외 직판 사업을 계속하면서 초창기에 이거 해외 직판 쪽을 하다가 민병두 의원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정말 이거 중요한 일인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해외 직판 지원법을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티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18개 회사를 성공시키는데 그나마 좀 이제 기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병두 의원께서 그 한국무역협회하고 합작해서 우리가 800명을 설명회를 개최하게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국회의원은 안 하시지만 곧 이제 또 더 큰 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하는 시간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고 갑자기 이제 드려서 좀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기 우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 해외 직판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 경험으로는 제가 해외 직판을 설명했을 때 10분 만에 이해하시더라고요. 아주 정밀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핵심을 이해하시고 이 법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관철은 안 됐지만. 근데 이후에라도 이제 해외 직판하는 분들한테 많은 힘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또 겸사겸사해서 인사도 하시라고 잠깐 인사하는 시간 좀 마련해. 갑자기 드려서 죄송한데 인사 좀. 올라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나나? 예, 20대 녹음만 된다고? 이걸로 20대 국회 정무위원장 했던 민정주라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는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는 오프라인으로 세계 7위인데 생각할게요. 오프라인은 세계 7위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디지털 강국인데 왜 오프라인 강국인데 온라인은 오로지 가야 되는 곳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있는 거죠. 거의 다른 입점해봤자 거기 입점도 내야 되고 광고도 내야 되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장본 보기도 형성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호미를 찾아서 그냥 어느 누가 만든 호미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코트라나 중소기업 진흥사도 이런 데서 우리 사이트를 만들긴 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이트에 와서 들어와서 보고 일부러 또 구입을 하진 않잖아요. 공격적으로 나가서 해외 집단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티쿤이 아니라 티쿤이 아닌 다른 어떤 거든 이런 어떤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얼핏 얘기 듣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양복을 이렇게 많이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양복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광 와서 가봉까지 해놓고 이제 가면 그걸 갖다가 이제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이 뭐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 캐나다든 뭐 그런 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10만 개의 어떤 그런 온라인 기업들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딸도 25살인데 2년 전부터 창업한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딸 보고 와서 한번 너도 들으라고 했는데 걔는 이제 와인 제품 만들어서 지금 첫 한번 시장에 출시를 해보려고 해서 바빠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다 큰일이 있고 성공하시길 바라고 제가 우연히 친구 한 명도 들어봤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한국 인플루엔서 협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인플루엔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뭐 최민승 도지사가 감자를 팔았더니 감자가 엄청 팔리잖아요. 무슨 인플루엔서가 코머스라고 합니다. 코머스. 결국 어떤 인플루엔서가 거기에 관계를 하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서울시에서 디지털 보좌관 있고 한국 인플루엔서 협회 회장을 하는 김영선 회장을 제가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와서 같이 듣자고 했습니다. 많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부 쪽에서 많은 일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인사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이템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누가 적으셔가지고 양복 하시면 양복, 수제화, 그 다음에 맞춤 와이셔츠, 앨범 이런 거는 정말 일본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됩니다. 이제 방법은 다 찾아놨어요. 방법은 다 찾아놨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여기까지는 뭐 질문 다 하신 거 없고 이것만 설명 일단 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는 역직구예요. 역직구의 전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사이트는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죠? 스타일란다. 스타일란다 아시죠? 부럽지 않으세요? 김소희 대표? 왜 부러우셔요? 이분이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팔았잖아요.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나세요? 7천억에 팔았대요. 7천억. 뭐 하여간 우리한테는 6,700억이나 7,700억이나 많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뭐 그걸 따질 건데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37세인데. 근데 이분이 일본에 팔아요. 로레알 그룹이 팔아요. 이게 일본 사이트예요, 일본 사이트. 파는 곳이 잔다리로래요, 잔다리로. 마포구. 이렇게 되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봤는데 뭐 이상한 신주쿠도 아니고 마포구인데 뭐하러 사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결제하려고 했더니 대인 결제 안 된대요.
반품 비행기로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래요. 누가 사요 이걸?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직구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일본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라는 게 역직구예요. 이건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99%의 판매자는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K타운 포유라고 한국 기획사 제품을 파는 회사는 돼요. 왜냐하면 딴 데서는 팔질 않으니까. 골수를 데리고 있는 데는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쇼핑몰 입점,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이런 데 입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성공 사례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혹시 쿠팡이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하니까 쿠팡이나 옥션이나 지마켓에 물건 파시는 분 계세요? 아, 파세요? 근데 자기 물건이 있을 때는 거기서 팔아도 승산이 있어요. 근데 사와서 파는 순간 안 돼요. 왜냐? 공급하는 그 사람도 팔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아니, 그 사람이 바보예요? 도매업자가 물건을 가져가서 네이버 샵이든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쿠팡이든 쉽게 팔 수 있게는 만들어 놨어요. 다. 근데 쿠팡에 들어가면 쿠팡은 또 무슨 짓 하냐? 가격 낮은 수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 가격 제일 낮은 것만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격 제일 낮은 게 누가 공급하는 거죠? 도매업자가 파는 거예요. 경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존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아마존에서 대성금 걷었대. 난 알아, 너가 누군지. 다른 나라에 파는 게 없으니까. 그 나라에는 그 물건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트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상품이 아닙니다. 배송이 안 돼요. 접히질 않아서. 근데 이걸 3단으로 접는 매트를 개발했어요. 아마존에서 대박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다른 거는 팔 수가 없단 말이죠. 두 번째는 아마존에는 고객 DB를 주질 않아요. 고객 DB 없는 장사는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성공 확률 제로입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막 욕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마존 판매 강사가 있었어요. 강사하는데 질문을 이창희 씨 해봤죠? 당신은 얼마 팔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살 만큼 판다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12년 동안에 아마존에 있었던 사람이 먹고 살 만큼 팔려고 그거 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유일하게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현지화 독립점 방식, 티쿤이 하는 방식. 티쿤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 의심할 것 없습니다. 뉴스 눌러서 이 통계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전에 4월달, 3월달. 거짓말 못 쳐요, 저는. 보면은 티쿤은 성공했잖아요. 성공한 사례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파셔라. 근데 티쿤을 이용해서 현지의 독립점을 만들지 않고 방법은 티쿤하고 똑같이 하면서 자기 혼자 그 독립점으로 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식은 똑같아요. 철저히 그 나라에 있는 쇼핑몰하고 구별되지 않는 독립점을 만들어서 판 분들이에요. $1,300억 팔아요.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독립점이에요. 독립점. 어디 속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혼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저는.
저기 5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왜 실패하느냐예요. 왜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다 성공은 어차피 못 하잖아요.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뒤에 커피가 좀 있나요? 한번 커피 있는 거 드시고 중간에 저하고 뭐 꼭 저는 뭐 명함 교환은 안 해도 되는데요. 명함 하여간 이거 틀렸는데 9620인데 010-2703에 9620 제 번호예요. 고칠 수 있나? 9620 제 번호니까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께서 여기 카페에 들어가셔서 단톡방 누르셔요. 단톡방 누르면 이 주소 나오거든요. 가입하셔요. 가입하시면 오픈 채팅방이어서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고 뉴스도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받으시고 뭐 저하고 명함 교환하실 분들은 제가 명함 가지고 올 테니까 저하고 교환하시고요. 그래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나 확인해봐. 돼요? 그 지금 그러니까 뭐 경험상으로 봐서는 도대체 뭐 실패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전제는 우리가 팔려는 그 나라에 수요는 있어야 돼요. 뭐 살 사람도 없는 물건을 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살 사람이 없는 물건을 갖고 해외 직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있어 보이지만 수요가 없는 제품이 시계입니다. 시계, 벽시계, 인테리어 벽시계. 있으면 좋을 수는 있지만 없어도 아쉽지 않잖아요. 이런 건 못 파는 거예요. 팔기 너무. 러시아에서는 엄청 팔렸던 걸로 데이터.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벽시계 파는 건 정말 힘들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시계가 지금 굴러서 돌아다니는 것마다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런 거 도자기 무드램프 이런 건 멋있지만 그거 없어도 아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는 수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거를 하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체재가 너무 많아. 양말 이런 게 전형적으로 대체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기가 정말 힘든 거. 이건 팔기가 힘들어요. 건강식품도 그런 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차 너무 많아. 팔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게. 생활용품 어떨까요? 생활용품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생활용품도 어떤 것이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방금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벽시계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잘 팔려. 러시아에는 수요가 있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는 게 CEO의 몫인 거고요. 예를 들어 생활용품 어떤 거요?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요. 브라인드. 어떤 사람은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아이템들이에요. 이런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히 브라인드 전문점을 만들면 이겨요.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일단 잘 안 되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건 힘들어요. 수건 이런 거는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막 중국에서 생산해도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아이템은 팔기 힘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도 저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판단해서 하는 거지 뭘 저를 믿어서 뭐 하겠어요. 아니, 근데 생각하셨던 아이템 얘기해 보셔요.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어. 없으세요? 예? 예? 패치? 붙이는 거? 하여간 이런 패치, 화장품 이렇게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후진국 쪽이 유리해요. 후진국 쪽.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사는 상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왜냐? 안전하잖아요. 이런 거. 패치 이런 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모르는 아이템이에요. 여행 가방? 여행 가방 잘 팔잖아요. 좀 전에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건 알루미늄 케이스 뭐 축하된 그런가요? 그냥 여행 잘 모르겠어요. 그럼. 캐리어 끌고 다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류는 중국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런 거는. 그래서 완전히 여행 가방도 완전히 초고가 하이 브랜드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게 중국제하고 경쟁해서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하여간 천연비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는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게 천연비누기 때문에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뭐 있을까요? 애견용품 후진국 쪽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 아이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개 키우는데 지금 18살이어서 하여간 이번 달에 초상을 치르나 다음 달에 초상을 치르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애견은
저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제 처는. 그러니까 저가 아파도 별로 병원 가봐 그러는데 얘가 아프면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얘는 유기농 사료, 뭐 수액 맞춰드려, 뭐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걔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먹히는 아이템이에요. 상류층에. 모바일 제품 어때요? 머리 나는 모바일 샴푸. 이런 경우 모바일 샴푸 치고 기능성이 없는 샴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능을. 그래서 한국에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14,000개래요. 14,000개 업체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이상의 특화된 제품이 있어요. 샴푸 치고 뭔가 기능이 없는 샴푸는 없어요. 때 잘 빠지는 거 갖고는 샴푸가 못 살아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은. 그런 거는. 그래서 수요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쟁력. 야, 명함 수요 정말 많아. 경쟁력 얘가 100매에 2,300원에 팔 때 나는 500매에 980원에 팔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마그넷? 내가 경쟁력이 있어. 근데 뭐 마그넷, 야, 저기 뭐야,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에 무슨 브랜드 있으면 뭐가 좋냐?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팩용품, 이런 거는 후진국으로 가도 먹히거든요. 근데 공구, 악기, 뭐 노인용품, 아동용품 이거 후진국이 먹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70년대 때 후진국에 한국이 일제 좋아했잖아요. 카메라, 뭐 근데 테이프 리코더 왜 샀어요? 그 좋으니까. 후진국이라고 해서 수요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좋단 말이에요. 이거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측을 잘 못하셔요. 판단을 못하시는 거죠. 그 양말 이거 어떻게 파냐고 난 때려주기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구별해? 내 걸 어떻게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좋다고 그냥 예? 정력이 좋다고 써야 되냐. 입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대박 나죠.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너무 수요 예측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건 거울 뒤에 애인 사진을 인쇄할 수 있어. 매일 보면 짜증 나는데 뭐하러 그거 거울 뒤에 붙이겠어요. 없어도 아쉽지 않잖아. 근데 만든 사람은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야, 봐봐. 거울 뒤에 있잖아. 은은하게 나와. 아, 주실 테니까. 그리고 그거 뭐 헤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거. 버려? 이런 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이제, 수요가 없는데도 수요가 있다고 착각해서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솔직히 티쿠는 수수료 받는 회사잖아요. 이거 이용하면 여러분 돈 내셔야 되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대요 그러면 되는데 제가 정말 일관되게 말씀드려요.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이 얘기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제가 티쿠는 뭐 흑자 나니까 뭐 배불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해외 직판 이익이 나기까지 2억 원 이상은 든단 말이에요. 왜 드냐? 티쿤에 주는 건 100만 원밖에 없어요. 처음에 세팅할 때.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흑자 내려면 2년 반이 걸린단 말이에요. 2년 반 동안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직원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사는 돈이 2억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2년 정도에. 근데 이 돈을 준비하지 않고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광고를 못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진짜 잘 됐어요. 스티커 회사. 아이템 할 땐 이런 아이템 하면 진짜 좋아요. 쭉 흘러가 버리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못해요. 아쉽게도 이분은 어떤 걸 하냐면 스티커 한 장도 싸게 팔아. 기계가 워낙 좋아서. 그분은 제일 좋아하시는. 그렇죠. 이분은 자기가 기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물건을 떼서 다른 나라에 팔면 돼요. 이런 식으로. 미래 테이프 우리 박싱하는 테이프 그거예요. 이거분도 올라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요. 매출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미래 테이프에 무슨 테이프에 뭐 구찌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테이프인데 수요는 많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을 준비하셔야 돼요. 돈을.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제가 이제 손익분기점까지 2억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2억 원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억 원 정도에서 4억 원까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방법을 찾아본다면 그래도 할 수는 있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자금 만드는 법까지도 소개해놨어요. 예. 물건이 있으면 상황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비용까지 없어도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거기 포함된 건지. 아니 안 들어가요. 문제는 광고비하고 먹고 사는 데까지 그만큼 들어가요. 다른 일을 하면 병행하면서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이 비즈니스는 되게 큰 비즈니스예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명함을 일본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처지였어요. 저 뭐 회사가 망한 상태에서 해외 직판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없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자기를 속여야 돼요. 이게 시작을 못 하니까. 내가 2억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를 속이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1년이면 흑자를 낼 거야. 이렇게 저한테 사기를 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막 명함 500매에 980엔 하니까 진짜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카드 결제 대행사에서는 3주 지나야 돈을 줘요. 저한테. 근데 주문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여기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팔리니까 잘 팔리는데 바보가 아니면은 그냥 잘 팔리는데도 내가 힘 없으니까 더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직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5명이 시작을 했는데 1년 지나니까 18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4년 지나니까 80명이 있었어요. 80명. 이게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자금을 써보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정책 자금. 근데 다행히 그 민경두 의원 같은 그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한테 돈 좀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티쿤하고 놀면은 한 2년에 걸쳐서 한 1억 5천만 원은 정부에서 대줘요. 우리는 이제 좀 인정받는 이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티쿤하고 놀면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자금 많이 받아요. 아이템만 괜찮으면. 그래서 해볼만 해요. 제가 뭐 2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진짜 돈이 그 정도 든다는 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그래도 지금은 정부에서 수출을 온라인 수출을 자꾸 권장하잖아요. 권장하기 때문에 지원 잘 해줘요. 그래서 해볼만 해요. 그래서 도전 일단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진짜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승부는 본부장에게서 나요. 그래서 이거를 아르바이트처럼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고정비잖아요. 직원은 동료긴 하지만 어쨌든 직원에게 우리는 또 먹고 살 걸 보장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을 어쨌든 표현하기 너무 힘든데 하여간
그분이 연봉을 많이 달라 그러더라도 많이 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좋아요. 일은 그 사람이 하니까. 근데 대부분 거기서 실패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왜냐면 그건 고정비잖아요. 거기서 실패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이 일은 그냥 총책임자, 이 일을 실제로 책임질 사람에게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일도 다 그렇잖아요. 다른 일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 실패하세요. 여러분 아니라 저도 못해요. 저는 흑자나는 회사 CEO잖아요. 그런데도 인원 채용하려면 정말 떨린단 말이에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조직이 약해지는데 완전히 그 본부장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는 이제 뭐 티쿤 수수료, 티쿤을 이용했을 때 수수료는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결제 금액 단위로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결제 금액일 때는 8%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요. 200만 원까지는 7%, 그 500만 원 이상 되면 3%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수수료가 500만 원이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3%만 받아요, 수수료, 우리가. 수수료는 누적인가요? 아니면 매월? 매월. 근데 이미 7천만 원 넘으면 그냥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미 칠레에도 나갔죠? 티쿤이. 그래서 이거는 한국 스티커를 호주에 파는 회사. 한국 스티커를 호주에 팔아요. 다 닫고 너무 많으니까. 한국 스티커를 호주에 파는 회사고요. 이건 한국 스티커를 칠레에 팔아요. 칠레가 지구 딱 반대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로부터 딱 반대에 한국 스티커를 판다고요. 근데 이 사이트를 칠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국에서 공급된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칠레 결제가 다 붙어 있고 칠레 사람이 고객 응대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냐? 칠레까지 2박 3일이면 가요. 근데 물건은 훨씬 더 좋고 싸요. 안 살 사람이 있냐고요. 이렇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스티커 파는 사이트도 지금 곧 열릴 거고 미국도 열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이템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는데 좀 팔아보고 싶어. 그러면 그러니까 뉴스 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회사 소개 다 했잖아요. 야, 나 이것 좀 다른 나라에 팔고 싶다고 이 회사하고 교섭하셔요. 물건을 공급해줘라. 내가 팔고 싶어. 이해되셨죠? 그 소개해 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라는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우리가 스티커를 일본에 정말 잘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스티커를 팔면서 또 다른 나라에 파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3억에서 5억 또 깨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스티커를 정말 잘 파는데도 아직도 3%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똑같은 돈은 일본을 개척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 말레이시아에 팔 테니까 공급해 줄래?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레이시아, 칠레 우린 다 줘버리는 거예요. 가져가서 파시라고. 공급사까지 다 끼워서 줘요.
우리는 거기서 손 안 대요. 다만 이제 수수료는 받죠. 근데 수수료야 뭐 어차피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싸니까.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파는 회사 보고 있다가 나 에드 플래그 이거 좀 다른 나라에 팔고 싶어. 그럼 이 회사하고 교섭하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도 자기 안 나갈 거예요. 힘들어서 못 나가요. 그렇게 수십 개 나라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티콘을 통해서 하면 제 직원이 일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이트 운영사는 전부 일본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일본에서 있는 일을 우리가 다 해주니까 다 해준 거죠? 그죠? 운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아이템 중에서 나 이것 좀 하고 싶어.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로부터 물건 받아. 좀 전에 백앤 케이스에 있었잖아요. 알루미늄 가방. 그분이 언제 폴란드 팔겠냐고. 이제 폴란드 내가 팔 테니까 공급 좀 해주세요. 그래도 된다는 거죠. 티쿤이 나가 있는 그 나라만 했는데 그렇죠. 현재는 현재 지금 몇 개?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 칠레, 일본, 중국, 그러면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할 생각이 되면 비용이 또 그렇게 그렇죠. 하나만 하셔요. 두 개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요. 시장이 진짜 얼마나 큰데요. 회장님, 그럼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직항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칠레. 스티커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공편이 직항편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칠레가. 예. 뉴질랜드랑 호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칠레를 지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LA로 가서 칠레로 내려가는 이런. 강 과장님 어떻게 가요? 칠레? 지금 코로나라서 경유해서 미국 경유해서 간대요. 그렇죠. LA로 해서 이제.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칠레 스티커 아니 그래도 더 싸요. 손익이 아무리 들어가도 싸요. 상관없어요. 해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공동 구매를 하면은 40일 만에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싸니까 사잖아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국면 때문에 약간 골치는 아프긴 한데 코로나 국면 어쨌든 뭐 내년에는 풀리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예, 예외적 그렇게, 상황이고. 예. 물류 비용이 이제 여기 국내에서 그쪽 보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현지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아주 많이 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여기 보면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티쿤이 제공하는 국가별 운송비라고 있어요. 이거 맞춰보는 거죠. 아, 이 금액으로 해도 괜찮을까? 근데 의외로 안 비싸요. 자, 한국에서 미국 현지 법인까지의 물류 가격표 뭐 5영업일에 7,430원이면 할만하잖아요. 1kg. 그래서 이걸 맞춰보는 거죠. 아, 이 운송비하고 원가일 때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만 따져보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그 자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운영하면 보통 2,500원 정도 이제 택배비를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근데 7,000원, 8,000원 받으면은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하는데. 아니, 이건 안 받아요. 이거는 상품 가격 안에 녹여요. 그렇죠. 상품 가격 안에 놓고 미국 내 배송비는 어차피 너나 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품 가격 안에 이 금액을 넣었을 때도 경쟁력이 있으면 싸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노출되지 않아요. 미국 내 가격만 노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제 역할 분담 볼게요. 역할 분담. 이제 티콘을 이용했을 때는 어떤 역할 분담이 있는가를 보면요. 티콘은 쇼핑몰을 제공해 드려요. 쇼핑몰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꾸미는 거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외 배송을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까지만 도착시키면 우리가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무지 싸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결제 수단을 우리가 붙여줘요. 그 다음에 반품도 우리가 받아요. 그 나라에서. 그 다음에 창고 필요하다면 실비받고 제공해드려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너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서 물건을 팔 때 야, 명함 팔아서 얼마나 팔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객단가가
객단가가 1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구매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구매하지 않아요. 야, 좀 보자고. 내가 너를 앞으로 계속 거래할 텐데 너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 사실은 한국인데 네가 올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 나라의 법인이 있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야, 씨, 솔직히 서울까지는 모르겠는데 너 샌디에고까지는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말은 되잖아요. 영업, 오프라인 영업 지원이 무지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놓되 오프라인을 보강해 줘야지만 장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미국에 광고했었던 경험, 홍보했었던 경험을 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가격 책정, 도소매 일괄 처리, 뭐 하여간 태그 붙이는 법, SEO 이런 거 막 광고에 필요한 걸 또 여러분들 딱 더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 100만 원 받고. 이거 다 다른 데 다 있는데 다운 안 받으셔도 돼요. 다운 받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그럼 여러분은 뭘 하시냐?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꾸미기,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하기, 광고하기, 고객 응대,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일본인 채용해서. 근데 광고 어떻게 하느냐? 광고의 90%는 이거 약간 틀리다 그러는데 뭐 대충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회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보면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자, 구글 리스팅으로 들어온 사람이 28%래요. 그 다음에 야후 리스팅이 18%죠. 이거는, 야, 경로가 없어. 이거는 티쿤이 많이 알려서 직접 치고 들어온 사람이 많은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즐겨찾기를 해놨어. 그럼 이 세 개만 합쳐도 벌써 몇 프로죠? 80 몇 프로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SEO라고 해서 4.8%인데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4.8%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4.8%도 아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검색어 광고만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검색어 광고 하다 보면은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고 SEO도 하게 되고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마케팅은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네? 티쿤 경쟁사? 티쿤 경쟁사는 없어요. 티쿤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지화 독립전 방식을 지원하는 건 티쿤밖에 없어요. 한국에 몇 개 있는데 상대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못 해요. 실력이 안 돼요. 네. 지금은 7개 나라밖에 안 돼요.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어디 가고 싶으셔요? 이거 물어보셔요. 어느 나라가 딱 괜찮으면 열어드릴게요. 진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정말 하실 생각 있으면 열어드릴게요. 진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괜히 한다 그래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좀 책임져 주시고. 예. 열어드릴 수 있어요. 독립몰로 가게 되면 저희 이제 해외에서 좀 상황 틀린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립몰 하단 영역에 전체 상거래 관련된 사업 면허나 이런 것들을 다 노출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티쿤 구조는 티쿤에서 노출 다 했어요. 그러면 티쿤이 일본 내에 갖고 있는 법인 그렇죠. 명의로 노출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실제 그 업무 액션들은 다 직접 하시는 거. 그리고 좀 추가로 더 질문드리면 그 품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관세가 발생되는 경우나 네. 아니면은 별도 허가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처리하나요? 티쿤에서 이거는 수입자가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데 에드컵 보여드렸잖아요. 컵은 음료를 담는 거여서 일본 후생성 허가를 맡아야 돼요. 티쿤이 허가 맡은 거예요. 허가 맡아서 팔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네. 하면 근데 그 허가 비용은 어쨌든 그 당국자 판매하시는 분이 내시고. 거기에 대한 대행 수수료 같은
아니, 그러니까 형식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 주는 거고 실제로는 직접 다 하셔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원은 해드려요. 계속 되게 해드려요. 아, 그거는 무상 지원을 해주세요. 뭐 받을 돈도 없는데 거기에 뭐 별거도 아니니까. 저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우리 직원이 일본에 사는데 뭐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일본에 법인이 있으니까. 관세 가능합니다. 삼국무역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편법을 쓴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거는 관세 다 내고 수출 수입 처리 다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무역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세는 그 어떤 통관이나 그 배송 과정에서 그럼 직접 다 처리하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똑같은 제품일 때 경쟁력이 없다는 거고 한국 제품이 강한 게 많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펜시, 용품, 그다음에 건강식품 이런 건 한국이 더 강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거죠. 예, 그렇게 내가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거는 CEO 역량이에요. 일본에 진출할 때 저 업체들이 하고 있는 저 항목은 제외하고 네네네. 네네네. 복합적으로는 안. 그럼 한국 식품을 다른 나라에 팔기 힘들어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의외로 팔 수 있는 게 무지 많은데 제가 낫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낫또 좋아해봐 그래서 무조건 C를 겨냥해서 그냥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럼 B가 와요.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B2C가 기본이다. 그래서 C를 겨냥해서 그냥 사업을 하고 있으면 B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정해요. 사가서 팔 거냐, 나는 디자인만 특화시킬 거냐 이렇게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온라인을 하면서 B를 겨냥하면 실패할 확률이 무지 커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근데 그거는 뭐 제 경험이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 우리가 사와서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처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입 수출 관계에서 처리가 돼 버렸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저는 현지화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현지 고객을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현지어 설명문을 넣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사소하다고 해서 자꾸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장도 한글, 그다음에 뭐 고객 응대자도 한국인, 사이트 운영자도 한국인 하다가 보면은 이상한 사이트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쿤이 성공한 거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현지화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국 걸 수입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일본인이면 된다는 거죠. 상표 등록 안 하면은 일본에서 못 파는 거면 상표 등록해야 되지만 뭐 지금까지는 뭐 상표 등록 때문에 문제됐던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면 뭐죠? 특허? 아, 특허랑은 다르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잘 몰랐어요. 일본에 상표 등록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예, 우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B2B, B2C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주의예요. 그냥 C를 겨냥해서 팔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여간 B2C로 팔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상표권 이런 거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우리 하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상품의 품목별로 일본에서는 까다로워서 승인이 어려운. 예.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쪽에서 대행으로 해주시는지 아니면 대행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행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죠? 칼라 렌즈 이런 거? 살균제. 하여간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애매모호한 거는 안 팔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 거, 이게 팔릴까 말까 이런 게 고민해야 될 정도 되는 건 안 파는 게 좋다는 거고, 살균제 이런 게 있잖아요. 효능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 팔기가 힘들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KC인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받아요. 그건 받으면. 인증 절차를 그 업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잘 못하면 우리하고 같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인증이 실제로 알아보니까 한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받은 게 일본에서 인증이 되더라고요. 아, 그거를 그냥 그쪽에서 예. 우리가 공기간판은 직영하는데 한국에서 인증받으면 돼요. 예, 그런 거 이제 막 세밀한 건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해결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 이거는 먹는 건데 이런 거는 후생성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허가 받으니까 허가해 주더라고요. 그 왜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제 경험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부딪혀 보니까. 근데 그냥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야,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수입해서 파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인증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해보니까. 사이트를 개설할 때 절차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하여간 뭐 그런 게 분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보면은 여기 티콘식 해외직판 안내 기본 자료를 보면 해외직판 절차라고 있어요. 절차인데 별것도 없어요. 그냥 계약하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오픈할 때까지 지원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할 때 이제 필요 경비를 100만 원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그 교육이라는 게 다 포함돼서 그냥 그 따로 받지 않아요. 근데 왜 100만 원 받냐? 하겠다고 하고 교육까지 우리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버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우리도 힘들어서 진짜 하겠다는 분을 못 도와드려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허들을 설치한 거지 10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그런 거는 우리한테 큰 돈이 아니에요. 보통 기간은 얼마나 자기가 내가 이제부터 진짜 해봐야 되겠어. 근데 아이템도 있어. 아이템도 있고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기까지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결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결심이 힘들고 두 번째는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데서부터 다 막히는 거죠. 이건 뭐 에드티슈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이거 만드는데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디자인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컨텐츠를 구성하는 게 힘들어요. 글자 쓰고 이걸
이거 진짜 대중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거 고민하느라고 6개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느긋해야 돼요, 이게. 그냥 금방금방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오픈하면은 당장 떼돈이 들어와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1년 걸린다니까요. 이거 견딜 재간이 있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럼요. 근데 해보세요. 이거 야씨 이 순서가 맞냐? 이게 좀 앞으로 바꿔야 될 것처럼 이 고민 안 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승부가 나는데 이 고민 하다가 세월 다 간다고요. 근데 또 금방 해주냐고. 웹 디자이너 또 자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금방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시작하는 데까지 6개월. 근데 6개월에서 1년 반에서 2년 걸려야 흑자나고 이렇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잠깐만요.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 일본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건너뛸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잖아요. 현재 5,100만 원치 팔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시간에. 그 1분 뒤가 되면 이 금액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화장품은 한국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식을 갖췄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판매용이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살 때는 상관이 없어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프랑스 향수를 내가 사려고 살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15만 원 이상이 아닐 때. 이해되셨죠? 제가 저희는 창고가 한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여러 수가 있는데 예. 한국에서 보내는 건 쿠폰을 이용해서 보낸다고 치고요. 홍콩에서 저희가 일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상관없어요. 미국으로 상관없어요. 그거도 뭐 완벽하게 지금 제가 답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무역이 가능하면은 온라인은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이트 운영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셔요? 이 사이트 운영은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중국 회사가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팔아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돼도. 그래서 정밀하게 야 그거는 제가 다 알아 이 소리는 못 하겠지만 그건 무역인데 그게 왜 안 돼? 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다 돼요. 그러니까 PG 비용, 실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데 3.2%? 뭐 3.2% 뭐 이 정도 돼요. 그 외에 실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실비용 예를 들어서 관세 그다음에 뭐 아까 화장품이나 식품처럼 도어투도어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자가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관세 안 내죠. 관세를 안 내는 예, 그렇죠. 근데 하여간 미묘한 차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는 티쿤 방식은 티쿤이 사와서 파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화장품은 얘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갈 경우잖아요. 이러면 운송료가 100엔 정도 더 비싸요. 운송료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택배 벌크로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소분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소비자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벌크로 묶어서 가지 않고 각각 가나요? 각각 가죠? 각각 가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피지사하고 피지 수수료하고 티쿤 수수료하고 두 개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피지 수수료는 뭐 어차피 어떤 경우도 다 내는 거예요. 피지 수수료는 똑같아요. 이쪽 거는 일본 현지 법인을 수출하는 형태로 그렇죠. 근데 화장품은 소비자한테 직판하는 형식을 그렇게 했을 때 티쿤 수수료 플러스 피지 수수료가 같이 나가는 거고 똑같아요. 이거도 피지 수수료 같이 나가는 똑같아요. 그거는 어떤 조건이어도 똑같은 거예요. 일로 갔다가 가든 이것도 피지 수수료는 발생해요.
이 사람이 판다고는 형식은 이 사람이 팔지만 피지 수수료는 판매자가 내는 거예요. 티콘이 8%에서 그것까지 내주진 않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예, 예. 그 중국 물건을 일본에다 이렇게 팔려고 하면은 중국 법인에서 나서 일본 아니면 한국을 중국 법인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 판매자가 일본에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개가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셔요,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한국 거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중국 회사고요. 이것도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이 경우다. 이 회사는, 운영회사는 한국이에요. 공장은 중국이에요. 판매처는 일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중국에서 일본에 수출한 다음에 받아서 한국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거 다 돼요. 그분이 아예 중국에 있는 공장을 입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국에 계셔요. 그런 경우도 수출로 돼요. 예. 국내 수출은 아니고 중국에서. 중국에서 수출이 되겠죠. 이제 그런 세부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걸 자기 거잖아요, 전부 결국은. 그럼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건가 하는 거는 형식의 표현이에요. 별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못할 게 없어요. 일단은 파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국 거 경쟁력이 없어.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야 돼요. 그게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이렇게 해외 직판을 소개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티쿤이 명함 스티커를 한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 중국 업체가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하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 나도 중국에서 생산해 버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 모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스티커, 한국 스티커를 팔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미국의 한국 스티커를 우리가 공급해 줄 테니까 팔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분은 홍콩에 살아요, 홍콩. 홍콩에 아들, 딸이 원어민이에요. 근데 본인도 영어를 꽤 해요. 그러니까 홍콩하고 미국이 대척 국가거든요. 그래서 밤에 고기 응대한대요, 자기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건은 홍콩에서는 보지도 못해요. 전부 한국에서 지금 미국에 보내는 거니까. 이런 판에 뛰어들어야지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한국 어떻게 파냐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일본에서 네이밍을 해서 상표의 브랜드로 해서 가방 같은 거, 그러니까 스티커는 사실 브랜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브랜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저는 하시면 되죠. 저희가 대행을 안 해주시고 저희들 직접 아니, 여쭤보고 그 대행은, 형식적 대행은 우리가 해드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필요해요. 이런 건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뭐 누구 좀 만나주세요. 만나드린다고요. 그런 거는 전부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드컵 그 후생성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름은 우리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들어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걸 대행해주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대행이죠. 우리 이름으로 다 써줬으니까. 거기 이제 티쿤의 현지 법인화가 있잖아요. 그건 해드려요. 그러니까 티쿤이 그 상표 등록을 해야 해드려요. 그거는 필요하면 해드리는데 왜 상품 등록을 티쿤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다 뺏기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랑 그런 거는 계약하셔요. 우리는 지원하는 게 목표지 그거 뭐 우리가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싶은 하셔요. 저가 상품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도와드릴게요. 그런 걸 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뭐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예. 다른 방식으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법인을 만드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일본에. 페이퍼 컴퍼니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법인을 만드셔요. 운영만 우리가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인 이름으로 브랜딩 해버리셔요. 그건 따로 또 수수료가 있는 아니, 수수료 없어요. 그런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뭐. 근데 법인 내는 게 어렵다는 거는 법인을 내고 대표이사도 세우고 사무실도 운영하면은 이때부터는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돈을 직접 내시고 뭐 3천만 원짜리 법인 세우면 되시잖아요.
우리가 3천만 원 떼어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우리 회사 훨씬 크니까. 그래서 우리 믿고 그냥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해드릴게요. 예. 그럼 이제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에 대한 사업자를 거기다 내는 거죠? 한국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 내실 필요가 없어요. 티쿤이 그 사업자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럼 여기 매출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 낼 필요가 없네요. 이미 내셨잖아요. 관세를. 예,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수출 실적은 다 잡히게 돼요. 예. 저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하죠? 적은 대로 파셔요. 똑같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예. 처음에 뭐 전부 다 처음에 뭐 물량이 많겠어요. 근데 갈 때는 어차피 묶어서 가요. 여러 회사 걸. 그래서 별로 문제 없어요. 처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월별로 들어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안 받는데 홈페이지 제작비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드리는 거지 꾸미는 건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제작하기 골치 아프잖아요. 일본어로. 그러면 여기 가서 하시면 돼요. 여기 가면 협력사는 이거 지금 메뉴가 바뀌어서 제가 못 찾는데 협력사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아, 협력회사 그냥 메인에 가시면 있네요. 메인에 가시면 여기 홈페이지 제작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하고 교섭하셔요. 저희들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막 우리가 해줄 능력도 안 되고 이거 해주다가 보면은 우리 일을 못해요. 아, 보라색 이 색깔 말고 약간 연한 보라색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하시라고. 현지어로 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데랑 계약하시는 게 우리보다 더 좋은 게 이런 데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작 대행업을 하셔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도 받아주셔요. 우리는 이런 거 못해요.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시고 그 다음에 마케팅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랑 하셔요. 여기. 우리 여기 수술 안 받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정부 지원 컨설팅 받고 싶다. 여기랑 하셔요. 그래서 상담해 보셔요. 아, 이거 주소만 알면 이때인데 왜 자꾸 사진 찍으셔요? 안 찍어도 된다니까. 이거 비밀 카페 아니에요. 완전 오픈되어 있는. 여기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쇄상품 제작 검수 대행은 아바 광고하고 하시고 무역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랑 거래하셔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일단 공식적인 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혹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공식적인 건 끝내고 질문을 더 하실 분은 그냥 여기 계셔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질문하시면 되는지 지금 가셔야 될 분도 있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